대장동 개발의 주무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이 편지는 노트 2장 분량으로 김 처장이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쯤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난달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윤정수 성남도계공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로 보입니다. 김 처장은 이 편지에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독점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실무진들이 제안했다가 7시간 만에 사라진 걸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처장 사망 당시 그의 동생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형은 결코 자기의 입장은 실무자로서의 밖에 한 게 없다고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도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처장은 지난해 10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첫 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검찰 조사와 2차례 경찰청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회사 자체 감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검찰 4군데의 조사를 받았어요. 4군데, 한 군데 경찰청, 한 군데 감사까지. 아무리 건강하고 육체가 정신적이 맑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 처장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10월 7일 대기실에서 하나은행 이아무개 부장을 만났는데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고 회사가 원망스러웠다고 적었습니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받아들이지 않은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은 생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본부 측에서 빼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계공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김 처장에게 보낸 사실도 재차 확인됐습니다. 퇴사 후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도왔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 처장은 회사에 낸 경위서에서 열람 당시만 해도 현재처럼 정민용이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무실에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쪽 분량의 징계의결 요구서 마지막 부분에는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은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 등도 검토했죠. 그리고 이튿날인 12월 21일 김 처장은 성남도계공 1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서장인 김문기 처장에게 하지 않았나라는